자,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뉴스에서 개인정보 유출됐다, 대기업 보안 뚫렸다, 이런 소식 정말 지겹도록 들었죠. 제가 채널에서 이런 보안 관련 영상을 올릴 때마다 댓글창에 꼭 달리는 말이 있습니다. 내 정보는 이미 공공재다, 중국이 내 옆집이다, 다들 농담처럼 넘기는데 이거 절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더 대처를 안 하면 이건 사실상 나는 앞으로도 인터넷에서 발가벗고 다니겠다, 이거나 다름없거든요. 이미 털린 과거의 데이터는 어쩔 수 없다 쳐도 앞으로 내가 인터넷에 남길 흔적들까지 다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지금 카페에서 비밀번호 없는 공용 와이파이 이런 거 잡아서 영상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낯선 해외 사이트에서 최저가 검색한다고 이것저것 클릭하고 이러고 있다. 우리가 무심코 연결한 그 순간에 누군가는 내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내가 지금 입력한 아이디가 뭔지, 심지어는 내 카드 정보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오는 소름 돋는 그런 보이스피싱 문자, 내가 어제 검색한 물건이 귀신같이 다음날 배너 광고로 뜨는 현상,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흐트렸던 그 인터넷 흔적들을 모아서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알게 된 이후로 인터넷을 쓰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내돈내산으로 유료 결제해서 써오고 있거든요. 저도 여러 가지 알아보고 3년 넘는 시간 동안 연간 플랜으로 꼬박꼬박 돈 내면서 쓴다는 거는 그만큼 대체 불가능한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착각부터 부수고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카페에 가서 커피 시키고 그 영수증 하단에 적힌 와이파이 비밀번호 그거 입력해서 연결됨 이렇게 뜨면은 안심되시죠? 이게 비밀번호 걸려있으니까 아무나 못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비밀번호는 와이파이 공유기에 접속하기 위한 입장권이지 여러분의 데이터를 지켜주는 그런 금고가 아니에요. 만약에 바로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이 지금 네이버에서 뭘 검색하는지, 어떤 커뮤니티에 접속했는지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훔쳐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IT 조금 아신다 하시는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반박하고 계실 거예요. 에이, 요즘에 웬만한 사이트는 다 HTTPS 쓰잖아. 주소창 옆에 자물쇠 아이콘 딱 박혀있는데 그거 암호화된 거라서 해커가 못 훔쳐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HTTPS는 밀봉된 편지 봉투예요. 여러분이 입력한 아이디나 비밀번호 이런 편지 내용은 암호화돼서 봉투 안으로 들어갑니다. 해커가 중간에 가로채도 이건 내용물을 뜯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봉투 겉면에 적힌 주소. 이 주소는 볼 수가 있다. 인터넷 통신 구조상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어디로 보내는지 이런 거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해커나 카페 와이파이 관리자, 그리고 심지어 통신사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글을 썼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지금 우울증 치료 커뮤니티에 접속했구나, 비뇨기과 사이트에 접속했구나, 아니면 새벽 2시에 성인 사이트에 한 30분 동안 머물렀구나, 이런 사실들을 훤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정치 성향이나 앓고 있는 질병, 아니면 새벽에 은밀한 취미, 이런 정보가 접속 기록이라는 형태로 누군가에게 노출된다는 거, 그 자체로 소름 돋는 프라이버시 침해 아닌가요? 해커들은 이런 패턴 정보들을 모아서 더 정교한 맞춤형 피싱 사이트나 아니면 악성 링크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주 가는 사이트인 척 이런 위장을 해서 말이죠. 결국에 우리는 HTTPS라는 이 자물쇠 하나만 믿고 인터넷을 쓰지만 사실은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투명한 유리차를 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밖에서 다 보이니까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유리창을 통째로 가려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가려줄 게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VPN, 가상사설망이에요. 이게 이름이 어려워 보이는데 원리는 정말 심플해요. 누구나 다 쓰는 이런 인터넷이라는 고속도로 위에다가 나만 지나갈 수 있는, 그리고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가상의 방탄 터널을 뚫는 거예요. 이게 VPN의 터널링이라고 하는 건데, 이 VPN이라는 걸 켜는 순간 여러분 데이터가 출발할 때부터 암호화돼서 터널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편지 봉투에 겉면 주소는 보인다고 했죠. 하지만 이 VPN이라는 터널 안을 들어가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터널 밖에서 지켜보는 해커나 아니면 와이파이 관리자, 심지어 이런 통신사는 아무리 쳐다봐도 이게 뭔가 목적지는 있는데 암호화된 데이터 덩어리가 지나가네? 이런 것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게 누구 건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VPN이라는 걸 단순히 IP를 바꿔서 해외 넷플릭스 정도를 본다, 이런 우회 프로그램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거는 이 터널을 여러 개 뚫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생긴 부작용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원리는 대략 이해하셨죠? 터널이 있으면 안전하다.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선택이 남았어요. 터널이라고 다 같은 터널이 아니다. 만약에 그 터널 입구에 CCTV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터널을 진입했는데 사실 CCTV를 통해서 다 보고 있던 거야. 그 기록을 누군가가 팔았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 터널이 뭐 너무 비좁아가지고 속도가 안 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 VPN이나 쓰지 않습니다. 저도 물론 예전에는 무료 VPN 같은 걸 써봤는데 이게 무료가 아니에요. 뭐 속도가 일단 엄청나게 느리거나 아니면 결국엔 내가 사용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외부에 판매한 그런 사례들도 좀 많이 발표가 됐었죠. 무료는 일단 절대 쓰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드 VPN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3년 반 정도 됐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매년 연간 결제를 해서 노드 VPN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그 첫 번째 이유는 의외로 속도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VPN이라는 거는 중간에 가상사설망을 통해서 암호화를 한 번 더 거치는 거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지거나 핑이 좀 튀는 게 이런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 노드 VPN은 속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만족스럽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외부에서 와이파이 쓸 일은 최대한 만들지 않아요.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뭐 거래처의 와이파이라도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사용할 때는 가능하면 저는 스마트폰 테더링을 잡지만 좀 속도가 그래도 고속으로 필요할 때 이럴 때는 와이파이를 잡거든요. 이때 VPN을 켜게 되는데 속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뭐 일부 서버, 예를 들어서 뭐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영상을 업로드한다던가 뭐 이럴 때는 속도 차이가 좀 나는데 일상적인 업무적으로 사용할 때는 차이를 느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데 노로그 정책이에요. 제가 VPN 무료를 쓰지 말라는 이유가 무료로 VPN 운영하는 곳은 결국엔 뭔가 수익이 남아야 어쨌든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무료면은 뭐로 돈을 벌까? 그건 데이터죠. 우리의 데이터인 거예요. 하지만 노드 VPN은 램 서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우지만 임시로 저장하는 장치죠. 또는 굉장히 빠르고 기억력은 안 좋은 그런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초에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저장하려고 만든 서버가 아니라 램 서버를 둔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빠르게 처리하고 데이터를 남기지 않으니까 보안상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단순히 나를 숨긴다. 이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오는 보안까지 신경을 썼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바이러스나 온라인 위협을 미리 차단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즘엔 이런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올 때 스팸 번호인지 아닌지 웬만하면 거의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온라인상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인터넷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용자가 나 이쪽 서버에 접속할게 이렇게 신호를 쏘고 서버에서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너 들어올 거임? 그러면은 이 데이터 가져가 이렇게 신호를 다시 받아오면은 이제 우리 눈앞에 화면이 딱 뜨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간 사이에 노드 VPN이 있어서 야 잠깐만 저 서버에서 쏜 거 이거 바이러스 같은데? 하면서 중간에 차단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메일로 다양한 협업 제안을 받아요. 그 중에서 뭐 링크나 첨부 파일이 포함된 이런 협업 제안 연락을 받게 되는데 모든 메일들을 신경 써서 누른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 주변 지인 중에 유튜브 채널이 해킹당해서 잠시 코인 채널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좀 많이 봤겠죠? 근데 아마 이런 사례가 메일을 통해서 잘못된 링크를 클릭하고 아마 해킹을 당한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보호 기능이 있으면 한 단계 더 안심이 되겠죠. 저도 옛날에는 뭐 내 개인정보 알아서 뭐 하려고 어차피 뭐 털어갈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주변 사례로 알게 되니까 와 이거 진짜 제대로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이건 노드 VPN의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VPN 자체의 아쉬운 점인데 삼성페이를 사용할 때 그 잠깐 사용 중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쿠팡 같은 이런 사이트에서는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여기가 가장 필요한 건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이때도 잠깐 사용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은행이나 카드 어플의 경우에는 자체 보안 때문에 VPN 접속을 차단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셨다면 기능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매달 돈 나가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 노드 VPN의 한 달 구독료가 여러분이 카페에서 마시는 그 아메리카노 한 잔 값이에요. 그 커피 한 잔 값으로 내 스마트폰이랑 뭐 노트북은 물론이고 뭐 태블릿 이런 것들까지 최대 10대까지를 동시에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안만 챙기는 게 아니라 뭐 유튜브 프리미엄 우회나 아니면 뭐 해외 직구 최저가 검색 이런 걸로 아끼는 돈만 생각해도 뭐 괜찮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혹시나 내 인터넷 사용 환경이랑 잘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실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 노드 VPN은 30일 동안 환불 보장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좀 안심하고 노드 VPN을 소개해드리는 거거든요. 카페 가서 와이파이도 안전하게 써보고 뭐 해외 컨텐츠도 즐겨보시고요. 그러다가
난 좀 생각보다 별론데? 나 별로 필요 없는데? 이러면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전액 환불을 해줍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한 달 공짜 체험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 혜택도 챙겨왔습니다. 지금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아니면 고정 댓글 여기에 전용 링크가 있거든요. 여기를 들어가서 가입을 하시면 할인 혜택도 받고 무료 이용 기간을 4개월이나 추가를 해드려요. 저도 지금 3년 반째 쓰고 있는 서비스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